저희는 이제 밍스 디바이스 소개드리겠습니다. 밍스 디바이스의 가장 큰 이제 뭐 장점,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엑스트라 베스큘라 클로저 디바이스로서 이제 혈관 벽이라든지 혈관 내에 어떠한 포린바디도 안 남긴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이게 숏시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롱시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숏시스로 체인지를 해서 프로시저를 진행해야 되고 컴프레션 하는데 한 4, 5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른 디바이스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린지에 셀라인을 한 3, 4cc 채워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에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룬이 괜찮은지 인플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볼룬에 리키지가 있는지도 보고, 뒤쪽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랙 마커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디바이스는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볼룬을 인플레이션한 것을 다시 디플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스로 이제 디바이스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힘이 없어서 좀 짧게 잡고 디바이스를 인설션 하셔야 되고요. 쭉 넣어서 시스의 사이드 포트에 디바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디바이스를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조금만 천천히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볼룬을 하게 됩니다. 볼룬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터는 이 볼룬을 볼 수가 없고 디바이스 끝에 블랙 마커가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 마커가 충분히 보이도록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실린지로 락을 이렇게 스탑콕을 락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지혈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를 질 때 악수를 하듯이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1번 버튼 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천천히 풀백을 하게 됩니다. 풀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텐전이 살짝 걸립니다. 텐전이 걸리면 여기서 디바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텐전을 주게 되면 블랙 마커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블랙 마커가 일직선이 되면 여기서 1번 버튼을 힘껏 눌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1번을 버튼을 누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누르면은 한번 걸렸다가 다시 누르게 되면 이게 혈관에 실런트라는 물질이 충분히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누를 때 1번을 한 번에 꽉 눌러주셔야 돼서 이렇게 잡을 때도 이렇게 악수를 하듯이 잡고 1번을 꽉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런트를 디플로이 한 다음에 2분 정도 기다립니다. 2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지혈이 됐다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리무브를 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리무브를 하는 과정은 보통 LC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린지에 있는 플런지를 끝까지 당겨주면 락킹 되는 소리가 딸깍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LCD거든요. L이 락이고 C가 이제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주고 스탑콕을 이게 풀고 나서 2번 버튼을 누르면 디플레이션이 돼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고 나서도 피부를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아트리알 컴프레션 정도는 아니지만 베인 컴프레션 하는 정도로 매뉴얼에는 1분이라고 하는데 컴퍼니에서는 2분 정도 하는 게 훨씬 더 컴프레션 헤모스타시스 성공률을 높인다고 해서 지금은 2분 정도로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2분 끝나고 나서 2분 총 4분이 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상 내 시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 토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모실에 대해서 노지용 쌤 그리고 양태현 쌤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모실은 흔히들 쓰시고 저도 제일 많이 쓰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실 디바이스 같고, 아마 이건 폴리머 베이스드로 해서 이너 앤드 아우터 디스크로 해가지고 아트리오토미를 실링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손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카메라를 보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째가 됐고 와이어가 들어가고, 이때 뒤에서 어시스터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오퍼레이터가 왼손으로 아트리오스토미 사이트를 누르면서 넣을 수도 있고, 자, 다 누르셨으면은 피가 펌핑을 할 정도까지 넣든지, 안 그러면은 저기 시스의 앞부분, 시스의 프랙셔널 포션에 피가 조금 차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게 아트리 안쪽에 디바이스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면 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일레이터 그리고 와이어를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한 45도에서 60도 정도로 세워서 이렇게 슈팅을 하면은 이너 디스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너 디스크가 펼쳐진 상태에서 쭉 디바이스 전체를 당기면은 이너 디스크가 아트리얼 안쪽에서 딱 락킹이 되고, 그때 조금 저항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항을 느끼시면은 그때 이게 푸시가 자동적으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트리얼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푸시가 안 되는 것, 이게 튀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너 디스크를 눌렀던 요게 지금 벽에 닿으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너 디스크가 아트리얼 안쪽에서 이렇게 플러깅이 되는 표시가 되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디스크를 누르면은 아우터 락킹 디스크가 딱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너 디스크와 아우터 디스크가 아트리오스토미 사이트 양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것에서 메카니컬 클로즈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혈관 벽이 사람이랑 이렇게 이게 모형이랑 물리학적 특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락킹이 이렇게 튀어 오르지도 않고 잘 눌러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 다 경험하시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디바이스를 제거하고 나면은 실이 남는데요. 그 남은 실을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이 프로시저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시저고, 그래서 아마 많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시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스타클로즈에 대해서 조진만 선생님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럼 어떻게 세워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왜 어시스트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마이크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스타 클로즈가 어디 있어? 디바이스. 예, 마이크를 조심만 저쪽에 조심만 좀. 제가 저쪽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고. 스타 클로즈는 별로들 많이들 안 쓰기 때문에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밍스랑 마찬가지로 베셀 루멘 내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게 특징이고, 쉽게 말하면 그 꽃 모양으로 생긴 스테이플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플러를 찍을 때 그 바스큘러 아우터월에 그 인서클링하게 쫙 잘 찍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에버트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퍼클로즈랑 원리는 비슷한데 조금 기술이 약간 있는 겁니다. 우선 뭐 그 우리 6프렌치까지 되고요. 그 쉬스는 우리 쓰는 쉬스는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쉬스를 사용해야 돼서
요즘 Y가 만들었냐? 그 전용 쉬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쉬스를 리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용 쉬스를 쓰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터벤션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쉬스를 한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하고 스타 클로저는 4클릭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그 편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클릭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디바이스를 쉬스에 결합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클릭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랑 이것이 합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퍼클로즈에서 풋 프로세스 같은 거가 여기서는 로케이터 윙이라고 합니다. 로케이터 윙을 이제 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 뒤에 있는 플런저를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클립 딜리버리 튜브가 앞으로 한 3cm 정도 어드밴스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굵은 거기 때문에 스킨에 들어가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한 3cm 정도 뒤로 뺍니다. 뒤로 빼고 여기 보면은 플런저에 2번이라고 돼 있어요. 2번을 이렇게 누르면 일단 쉬스를 찍고 클립 딜리버리 튜브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 이쪽에 그 손잡이 부분에 2번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펼쳐졌으니까 이제 뒤로 쭉 뺍니다. 이 로케이터 윙이 보이시죠?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나이티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45에서 60도로 이렇게 빼다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쉬스를 찍기 위해서 어드밴스를 합니다. 클립 딜리버리 튜브를 어드밴스 하면 3번 클릭이 또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 클립이 베스 월의 안테리 월에 패러렐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엉덩이를 좀 들어야 됩니다. 70도 이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오버한 4번 버튼을 누르면 로케이터 윙이 접히면서 동시에 클립이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도는 제일 빠르고요. 그 이분들 테스트한 거에서는 메디안 엠블레이션 타임이 5분 50 몇 초 정도, 6분 만에 다 걸을 수 있었다고 돼 있고요. 뭐 잘 되면 좋은데요. 저 사실 이거 뭐 단톡방에서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랬는데 제가 새로 나온 퍼클로저랑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거 할 줄 안다고 그랬다가 이거 하기 전에 벼락곡 치기를 한 10개쯤 해봤는데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인 펑처 사이트 슈처에 대해서 김남균 선생님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여기 안에 예, 뭐 준비하는 동안에 그 시연 장비 그 준비하신 분들께 그쪽에 투명한 자 같은 거를 넣어서 그렇게 이렇게 펑처되는 사이트가 크기가 어떻고 뭐 그런 실 나오는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걸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되고 있니까. 네네.
네, 저도 아까 전에 그 조진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그냥 저희는 그 템포럴 페이스메이커 할 때 저희 리무브하고 이제 그냥 수처를 심플 수처를 하는데 피겨 오브 8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저도 급히 공부를 해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 베슬을 수처하는 게 아니라 베슬 위에 있는 티슈들을 이렇게 모아줌으로써 컴프레션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처할 땐 90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90도로 나오고 다시 조금 일정한 거의 저기 시스 좌우로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디스탈에 한 번 더 펑처를 똑같이 해주면은 방송 사고입니다. 엉켰네요. 실이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좀 네, 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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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법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리무브 해주셔도 되고 사실 여기 컴프레션 하면서 이렇게 시스 리무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반대로 수처를 해주고 네, 다 됐습니다.